한국의 진돗개가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2023년 4월 하버드 유전학 연구소에서 우리가 알던 모든 과학적 상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돗개 염색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DNA 구조는 처음엔 그저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의 재검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세계 유전학계를 뒤흔들어 놓은 발견.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전통견으로 여겨졌던 진돗개. 하지만 그들의 혈액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시작은 한 미국인 교수의 우연한 혈액 검사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과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도대체 진돗개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입니다. 하버드 수의학과에서 20년 넘게 유전자 병리학을 연구해온 교수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죠. 제 반려견인 진돗개 사무엘이 산책 중에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강인함 때문인지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괜찮니? 제가 다가가자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괜찮다는 듯 제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뒷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하는 게 보였죠.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사무엘을 데리고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수의사의 권유를 받았죠. 평소 같으면 과잉 진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좀 이상한데요? 백혈구 수치가 일반계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곧바로 검사실로 내려갔습니다. 모니터에 띄어진 수치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죠. 이파스원 유전자 변이, 15번 염색체의 특이 구조. 이건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개과 동물에서는 본 적이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무엘의 혈액이 맞나요? 네, 교수님 3번이나 재검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시 봐도 히말라야 설표에서나 볼 수 있는 고산적응 유전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남아 사무엘의 혈액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건 개의 유전자가 아니야. 모니터 속 유전자 시퀀스는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정확히는 시베리아 호랑이 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유전자 구조였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수의학을 연구해온 저도 이런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사무엘은 그저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혈액 한 방울이 제게 보여준 것은 과학계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었죠.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가 품고 있던 고대의 비밀. 그것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사무엘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죠. 아니야, 이건 실수야. 기계 오류일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0번의 반복 검사 결과는 모두 동일했어요. DNA 시퀀싱 데이터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MAOA 유전자, 이파스원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DNA까지. 모든 것이 일반계와는 완전히 달랐죠. 85.7%.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린 숫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유전자가 백두산 호랑이와 85.7%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였죠. 저는 즉시 하버드의 동료 교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존, 지금 당장 연구실로 와줄 수 있어? 조나단, 새벽 4시에 무슨 일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진돗개에서 호랑이 유전자를 발견했어. 1시간 후 3명의 교수가 제 연구실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급하게 오느라 머리도 부스스한 채였죠. 이게 말이 돼? 샘플 오염 아니야?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 역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반복했죠. 새로운 혈액 샘플, 새로운 기기, 새로운 시약. 4시간 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존 교수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연변이가 아니야. 진돗개는 맹수의 피를 이어받은 생존체였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사무엘은 제 책상 근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개처럼 보였지만 그 몸속에는 호랑이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발견한 건지 알아? 포유류 진화의 새로운 장을 열 발견이야. 메리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개가 가진 비밀. 그것은 현대 과학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죠. 진돗개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하버드 대학 공식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넥타이를 매는 것도 쉽지 않았죠. 발표장에는 50명 남짓한 연구진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40번의 반복 실험 결과를 보여줬죠. 그로부터 단 3일 만에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한국 진돗개에서 호랑이 유전자 발견. BBC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객과 동물 진화론을 뒤흔드는 세기의 발견. 네이처지는 특별 논문 게재를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발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일주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UCLA, 옥스퍼드, MIT.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죠. 이 발견은 현대 포유류 진화 이론을 완전히 다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가 필요합니다. 옥스퍼드의 윌리엄 교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진돗개 유전자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 이런 비밀을 품고 있을 줄 몰랐다며 문화재청 관계자가 감격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 이메일함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 언론사,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졌죠.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제 곁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죠. 제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 사무엘은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그 눈빛 속에는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야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K9의 연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진돗개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실험은 감각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24메르츠의 초저주파를 발생시켜 보세요. 제가 연구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반 개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주파수였죠.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봤어요. 코끼리나 고래 수준의 청각이라며 음향학 전문가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후각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일반 개보다 10배 아니 정확히는 11.3배 더 민감합니다. 후각 수용체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OR7D4 수용체가 인간이나 일반 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라면 500m 밖의 위험도 감지할 수 있겠다며 MIT의 신경과학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니터에 뜬 뇌 영상은 일반 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 구조를 보세요. 이중 본능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평상시엔 개의 충성심과 온순함을 보이다가 위험 상황에선 호랑이의 사냥 본능이 활성화되는 구조입니다. 감마파 측정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일반 개보다 58% 높은 빈도로 감마파가 발생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월등할 거라며 하버드 인지과학 연구팀이 흥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황 판단 테스트였습니다. 복잡한 미로 실험에서 사무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죠. 일반 개들은 평균 15분이 걸리는 미로였지만 사무엘은 3분 42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냄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미로의 구조를 파악하고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듯 했죠. 진돗개는 상황에 따라 본능을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제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충실한 반려견이지만 위기 상황에선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사무엘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제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을 보며 생각했죠.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이 특별한 개.
그들은 호랑이의 야성과 개의 충성심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자연의 걸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기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돗개의 기원을 찾기 위해 고대 생태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하버드와 서울대, 중국과학원이 합동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죠. 서울대 고생물학과 김현준 교수가 슈퍼컴퓨터로 백두산 일대의 1만 년 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빙하기가 끝난 직후 한반도는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호랑이와 늑대의 서식지가 겹쳤던 유일한 지역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백두산의 화산 활동으로 인한 특수한 지질 환경이 고립된 생태계에서 종간 교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호랑이와 객과 동물의 유전적 거리는 너무 멀었으니까요. 퀀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죠. MIT 양자생물학팀이 나섰습니다. 12만 건의 시뮬레이션. 3주간의 계산 끝에 단 하나의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특정 바이러스가 매개체가 되어 호랑이 유전자의 일부가 늑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개 유골의 DNA 분석 결과였죠. 1500년 전 개의 유골에서도 호랑이 유전자 흔적이 발견됐다는 한국문화재연구소의 발표였습니다. 김 교수가 고문원을 보여줬습니다. 삼국유사의 호랑이가 개로 변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도 호랑이가 중요하게 등장하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자신들의 개가 특별하다는 걸. 제가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두산의 특수한 환경, 빙하기 이후의 생태계 변화,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이,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진 선택적 교배. 양자 시뮬레이션 12만 건 중 단 하나만이 이 유전자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한반도라는 특별한 땅에서 특별한 조건 아래 특별한 생명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진돗개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랑이의 유전자를 품은 개. 자연이 만든 완벽한 수호자. 사무엘이 먼 발치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만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죠. 저는 진돗개의 면역 체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죠. 하버드 면역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항체 생성 속도가 일반 개의 3.7배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의 호랑이 수준인데요? 더 놀라운 건 감염 저항력이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일반 개보다 90% 높았죠. 20년간 수의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면역 체계는 처음 봤습니다. 뇌파 분석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수면 중 뇌파 패턴이 독특했죠. 청각 피질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렘 수면 중에도 경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야생 맹수의 특징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진돗개가 최고의 경비견이었던 거라며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후각 수용체 OR7D4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500m가 아니라 800m까지 감지 가능하며 특히 위험 신호나 혈액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특징이 있었죠. 신경 전달 물질 분석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균형이 완벽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능력도 탁월하고요. 주인에 대한 애착 형성이 일반 개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충성심과 안정성을 설명해주는 요소였죠. 정신의학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명 연구 결과였습니다. 진돗개의 평균 수명이 일반 중형견보다 4년 정도 깁니다. 아마도 세포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텔로미어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노화 속도가 일반 개보다 현저히 느렸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진돗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능과 본능, 감각과 면역의 균형체입니다. 제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선언했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우리 논문은 즉시 화제가 됐습니다. 완벽한 반려동물의 과학적 증명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엘과 함께 보스턴 항구를 산책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놀라운 존재야. 자연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지.
사무엘은 제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제 곁을 걸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또 하나의 보물. 그것은 생명과학이 증명한 기적의 동물이었습니다. 저의 연구 발표 이후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죠. 문화재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진돗개 혈통 보존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순수 혈통 인증제가 도입됐고 번식 프로그램이 체계화됐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순수 진돗개의 가격이 500만 원을 넘어섰죠. 해외에서는 그 10배의 가격에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진돗개는 하루아침에 한국에 살아있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도 새로운 산업이 됐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진돗개 유전자 검사 키트가 세계 시장을 석권했죠. 호랑이 유전자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는 이 기술은 다른 동물 연구에도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도 본격화됐습니다. UCLA, 서울대, 도쿄대가 3국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진돗개 유전자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였습니다. 특히 면역 증강 물질 연구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진도군이 저를 명예군민으로 위촉했고 진돗개 보존 연구소의 자문위원이 됐죠. 처음 본 진도의 풍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진돗개들을 보며 왜 이런 특별한 생명체가 여기서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캔넬 클럽은 진돗개를 세계 최우수 품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진돗개 분양을 문의해왔죠. 일본은 자국의 아키타견과 비교 연구를 시작했지만 유전적 우수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진돗개의 면역 체계를 연구하면 인간 질병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진의 평가였죠. 실제로 진돗개의 항체 생성 메커니즘을 응용한 신약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암 치료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K-바이오 전략의 핵심으로 진돗개 연구를 선정했습니다. 연구 예산이 10배 증액됐고 진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이 건립됐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1년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냅니다. 저는 이제 진돗개 연구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두엽 구조 분석이 마지막 퍼즐이었죠. 뇌 영상 분석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진돗개의 전두엽은 호랑이의 공격성 조절 영역과 개의 사회성 영역이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본능이 하나의 뇌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것이 진돗개 특유의 이중성을 설명했습니다. 평소엔 온순하고 충직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맹수로 변하는 능력. 주인에겐 한없이 부드럽지만 침입자에겐 무서운 수호자가 되는 본능. 모든 것이 이 특별한 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회성 유전자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옥시토신 수용체가 일반 개보다 2.3배 많았죠. 이것은 주인과의 유대감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르티솔 반응성도 높아서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5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죠.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하이브리드 생명체였고 한국에 숨겨진 유산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일반개로 치면 노령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죠.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찰스 강변을 달리며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는 최초였죠. 오늘도 사무엘은 제 근처에 누워 있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는 녀석을 보며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 백두산 기슭에서 시작된 기적. 호랑이의 영혼을 품은 개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진화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민족과 함께 살아온 특별한 동반자. 과학이 증명한 완벽한 생명체. 그리고 이제는 전 인류가 주목하는 미래의 열쇠.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버드 연구실에서 발견한 작은 비밀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살아있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하와이였습니다.